자, 27페이지 법률행위 뭐예요? 없죠. 자,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4절 이렇게 나왔죠. 자, 법률행위에서 그러면 법률행위가 뭐예요? 여기에다 써놔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성립 요건이라고 그러죠. 자, 성립 요건 중에서도 뭐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배우는 거냐? 그 옆에다 써요. 그래서 아까 적사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 여기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공통점, 효력, 요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법률행위 목적 그러지 말고 법률행위가 뭔지 자 물음표를 한번 붙여보라는 거야. 물음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의사표시는 결국 뭐라고 그랬죠? 아까 법률 사실. 그렇죠? 법률 사실. 그러면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목적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이 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이제 목자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면 법률행위 뭐라고 그래요?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법률행위 내용. 법률행위 내용 줄쳐놓고요. 자, 1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에 뭐예요? 확정. 확정. 자, 다음 주에는 뭐, 이제 OX 자료가 현재 나갈 겁니다. 기초적인 OX 자료. 그거만 또, 뒤에 문제가 없으니까 OX 자료를 뭐예요? 지난주에는 왜 안 나왔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OX 자료로 나올 거예요. 그럼 OX 자료는 이제 저기 앞에 자료를 하면, 책상 위에다가 뭐예요? 자료할 때 한 부씩 들고 가지고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예요? 읽어봐요. 확정. 읽어봐요. 성립요건. 요거는 효력 요건. 그러면 확정은 뭐예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되냐? 이행기까지. 이행기.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이행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확정은.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제 이제 참 기분 나쁜 게 해집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늘 뭐 새벽 3시에 올라왔거든. 자, 새벽 2시에 올라왔네. 저도 살려고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좀, 발 뒤꿈치가 아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적적 근막염이라고 그러죠. 하도 서 있으니까. 요즘은 뭐예요? 근데 이제 롤스쿨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날. 요즘 배운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배운 사람들은.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배운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공학 박사인데 뭐 하고 있어요? 계단 청소하고 있어. 계단 청소. 자, 그래서 계단 청소하고 있고,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돈 좀 있으면 차라리 자기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요즘 청소하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농담. 제가 그러면 통화 내용 내가 다 들려줄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거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야, 나름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시간이, 올해 1년 안에 그냥 끝내버려요. 괜히 연장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만 약간 투자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제 이제 횟집에 갔어. 제가 5명이 갔어요. 5명. 수강생하고 몇 분하고 5명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자, 5명이면 뭐 4인분이에요, 5인분이에요? 5인분. 5인분이죠. 5인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대라고 안 그랬거든. 앞에 특대라고 했거든, 특대. 근데 주인이 잘못 들어서 대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거에 뭐 4인분만 나오더라고. 아, 사장님, 우리 대 시킨 게 아니라 특대 시킨 거다. 테이블을 5명 와도 테이블 2개는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분명히 대라고 그랬어. 그러면 횟집에 가면 뭐라고 써놨어요? 시가. 시가는 왜 시가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확정이 되는 거야. 먹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래서 이제 시가라고 횟집에 가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타인 권리 매매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돼. 그러면 대동강물도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계약은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대동강물을 사서 줘야 돼. 그럼 이행기 확정이 안 되고 뭐예요? 그러면 희대에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된다는 거야. 사서 주면 돼. 사서 주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 딱 해서 찾아서 행간별은 키워드를. 그러면 그걸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적이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행 당시 거기에 더 행간편 다 가나요. 이행기,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내용의 확정성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 거기까지만 다 확정이. 그래서 이제 얘를 딱 정해. 그러면 요 정도만 시험에 이제. 요거는 계약법에서 물건 민총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서요. 계약법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결고리를 어디로 해놔요? 뭐라고 써놨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계약법 총론에서 강론에서 매년 출제되거든. 여기 이제 별표 5개. 연결고리를 요렇게 해놓으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봐요? 목적은 무슨 요건? 성립 요건. 확정은? 효력 요건.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돼? 이행기까지. 그럼 대표적으로 그러면 횟집에 가서 시가 이거만 확인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목적이 뭐예요? 실행 가능성. 여기에서 그러면 목적도 줄 쳐놓고, 여기에 이제 가능, 이렇게 이제 줄 쳐놓고요. 가능.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성립 요건, 가능은? 효력 요건. 자꾸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가야 돼. 가능의 반대말은 뭘까요? 써요.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이렇게 지웠어요. 뭐예요? 불능이라는 거네. 불능. 자, 불능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면 불능은 저 옆에다가 뭐예요? 필기할 딱 생각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라. 자, 불능과 관련돼서는 2가지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 아마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 전부 불능이 있어요.
자, 요거예요. 자, 전부 불능은 계약적 현상의 과실 책임.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의 법리.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부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별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계약적 현상의 과실 책임은 출제 가능성은 약간이 밖에서 이제 별표 하나로 올라갔고요. 요거는 자 35회 때 출제가 됐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는 무효 취소와 관련돼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자, 별표 하나.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뭐라고 나왔죠? 채무 불이행 책임. 요거는 별표 5개 늘 출제가 되는 거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무슨부담, 이혼부담. 이것도 늘 출제, 개혁법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 그럼 문제 다 가르쳐줬잖아.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거는 지문대로 나오니까 필수적으로 100%는 별표가 5개는 뭘까요? 이건 100%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 요거래서.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약간 그러면 개념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돼. 여기 무슨 사유가 있죠? 읽어봐요. 기책사유. 기책사유는 이미 우리가 11월 달 강의 들은 사람은 알죠. 기책사유가 뭐예요? 고의가실. 고의가실이라고 꼬리표를 살짝 써요. 고의가실. 고의가실이 기책사유야.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있다면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면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없다면 무슨 부담이? 이혼부담이라는 거야. 고의가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뭐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요거 이제 찾아서 요거 의미도 한번 용어 정리를 해놔요. 배상. 뭐 준석 씨 배상이 뭐예요? 우리 들었으니까. 배상과 보상. 자, 배상은 이법손해. 이법손해. 보상은 적법손해. 이제 뭐 첫 번째 들어서 썩 지나갔지만 이제 확실히 해줘야 되고 어제 뭐요? 어제 뭐 해먹었으니까 뭐요? 저쪽 저거 주세요. 그래서 뭐요? 눈이 이렇게 붙었네. 뭐 달라는 거예요? 강어. 강어는 뭐예요? 눈이 N쪽에 붙어 있어. N쪽. 뭐 도다리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 강어하고 우로 섞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모둠이네요. 그죠? 모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법하고 손해가, 적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법과 적법의 차이야. 그러면 이법은 뭐예요? 읽어봐요. 고의가실. 이게 바로 기책사유거든. 기책사유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적법이죠. 그러면 손실, 보상법이 돼.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실, 국가, 배상법이 되는 거야. 배상법. 그러니까 이법과 적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것은 이법행위 손해. 그러면 보상은 뭐 읽어봐요. 적법 손해.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돼? 기책사유. 즉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 고의가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게 물건적 청구권이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배상.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똑같은 청구권이야. 요거는 뭐의 배상이니까 고의가실을 조건으로 하네. 요거는 고의가실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건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고의가실이 요건으로 하고 요거는 고의가실이 없어요. 요거는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무슨 제거라고 그랬어? 원인 제거. 요거는 결과 제거야. 이미 배상이 발생했으니까 손해가 났으니까 요거는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때 방해의 의미는 원인 제거. 요때 방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건 뭐예요? 결과 제거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면,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물건적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의미, 나중에 우리가 또 하루에 먹어야 되고 암기 사유가 줄어들어요. 그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책을 읽을 때 또 하나 이제 기본서를 읽을 때 및 뭐가 나오죠? 또는 이렇게 나와. 자, mit이라는 것은 동시에 영어로 한다면 뭐예요? and. 영어는 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을 볼 때 mit이냐 또는이냐 이거 중요해요. 특히 이걸 mit 또는을 장난을 많이 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 그래서 그럼 mit을 두 자로 본 지금 뭘까요? 이거. 또는 거나. 그래서 나중에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 거나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책을 읽을 때 뭐예요? 기본서를 읽을 때 mit이냐 또는이냐 아주 중요한 의미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어는 뭐예요? 동시에 갖춰야 되고 영어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거든. 그러면 mit이고 영어는 또는 거나. 영어 한자로 본 책 뭘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럼 어제는 중개사법 배울 거예요. 화요일 날은 뭘 배웠어요? 공법.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특히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돼. 읽어봐요. must하고 can을 잘 구분해. must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말장난을 치는 공법에서 제일 많이 전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영어는 뭐예요? 강제적, 영어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도 must냐 can냐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면 필요적이고 영어는 임의적. 그러면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거든. 그러면 전세권 물건이죠. 등기를 갖춰야죠. 그럼 전세권에서 반드시 필요할 기록사항은 뭐냐? 전세금이야. 그러면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기록하여야 한다. 요번에 뭐 등기법에서 또 주제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너무 도구마에 빠지면 안 돼.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되고요.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공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각부 부처를 도표를 받아봐. 아마 장관 밑에 이제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관 밑에 뭐 지자체 짱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빨리 부처를 한번 뽑아가지고, 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잖아. 그래서 행정부처를 딱 뽑아봐요. 그래서 그거 딱 뽑아서 보면 공법이 새롭게 보여. 그러니까 오늘 숙제가 있어요. 공법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에 뭐예요? 정부 부처들, 조직도, 정부 조직도를 한번, 판을 딱 봐. 그걸 받아서 외워놓고 설명을 들어봐.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꽂힌다.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요. 인터넷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들 그거 딱 해서 요번에 뭐예요? 우주항공청이 하나 생겼죠. 우주항공청. 지난주에 나로 발사했어요, 안 했어요? 4차 발사했죠. 4차. 또 뭐예요? 저 아리랑 3호가 또 완료됐고. 그러니까 인공위성들 우리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일기예보가 맞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일기예보가 약간 맞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원장님이 혹시 감기 안 걸렸나고 아까 오늘 인사 왔더라고. 요양원이 오늘 많이 빠졌대. 네. 독감 때문에. 그러니까 독감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봐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후발적 불능이네. 후발적 불능. 여기는 원시적 불능.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뭐 읽어봐요. 전부 불능, 계약 체결사의 가실 책임. 이거는 무효거든. 일부 무효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맞아요, 틀렸죠. 무효입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이다. 틀렸죠.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져. 기책사유가 뭔데요? 고의, 가실, 그죠? 기책사유가 뭔지도 모르고 책 읽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기책사유가, 그러니까 이 틀은 빨리 외워둘수록 좋아. 그러면 정 모르더라도,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자, 글씨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지. 법률행위 목적은 실행 가능한가요? 된다.
목적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실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정해지며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도 보는 것도 불능에 해당된다. 여기 봐봐요. 제가 마포에 사니까 마포대교에서 에라 모르겠다. 결혼 반지를 던져버렸어요. 자, 한강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물 쭉 빼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물을 다 빼? 그렇죠? 그거는 자, 불능이 되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하는 거죠.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불능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줄을 딱 끊어요. 자, 원시적 불능가 봐요. 발적 불능. 저는 이제 새 책을 사면 바로 저는 빈티지를 좋아해요. 빈티지. 근데 요즘 못 사게 합니다. 혹시 죽은 사람 하면 귀신이 묻혔다. 집사람 못 사게 해요. 그러면 새 책을 사면 어떻게 정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러면 책을 사면 저는 자꾸 이렇게 구겨놔. 자꾸 구겨놔요. 왜요? 책에다 정을 들죠. 그러니까 자꾸 딱 한 것만 보면 돼. 자, 기본서 요거 한 건 보다가 뭐가 나와요? 5, 6월 달에. 요약집 딱 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딱 끝나면 뭐예요? 문제풀이 이제 들어가요. 문제풀이. 그러면 3월, 지금 이제 요약을 하는데, 3월, 그리고 5반 끝나면 기출문제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기출문제 특강. 기출문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미 기출돼.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워도 몇 점 나와요? 60점 이상 나와. 60점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더 다른 기출문제가 가장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이미 기출된 문제 형태니까. 그렇죠. 형태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강생들이 시간을 많이 안 쫓겠다고 그러잖아. 자, 그 전엔 봐봐요. 박스 문제야. 박스 문제 몇 지선다행이에요? 5지선다행이죠. 그러면 지문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몇 개예요? 5개. 5개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라죠. 그러니까 데모를 했어. 자, 오지선다행을 좀 바꿔줘라.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 개? 3개 지문을 갖다 놔. 3개 지문을 갖다 놓으면 이거는 셋 중에 하나만 모르더라도 이거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민법이 어려웠더란 게 바로 요 유형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올해 뭐예요? 올해는 사람들이 별로 긴장을 안 했어요. 3개 정도 나오니까, 3개 정도 나오니까 요 3개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결론 무슨 문제예요? OX 문제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문이 많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아니에요. 여기 지문이 많을수록 좋아.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3개 지문이 나오면 3개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돼.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거야. 어려워졌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5개 지문이면 상대적으로 요령을 피워서 문제를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3개 지문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삐끗하면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민법 뭐예요? 그 전에 다 시험 문제는 전부 이제 오지 5개 지문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3개, 길어지면 4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틀려버려. 박스 문제가. 그래서 박스 문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옆에 가니까 뭐예요? 거기 무슨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후발적 불능. 그럼 아까 불능은 봐봐요. 책을 읽을 때 봐봐요. 불능은 무슨 요건? 또 까먹었다. 효력 요건. 그죠? 효력 요건.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불능은 두 종류가 있어. 원시적 불능과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애시당초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가봐요. 그래서 맨 밑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나와 있죠. 거기에다 줄을 한번 더 아껴놓고.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그러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요?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 그러면 주관적 불능이 아니라 객관적 불능이어야 돼. 그 위에 줄 거나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글씨가 이제 나와 있죠. 자, 첫 줄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거기가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불발적 불능의 효과, 그거는 뭐, 거의 밑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그러면 전부 불능가 내려가 봐요. 전부 불능가 뭐가 있다? 일부 불능. 그러면 전부 불능, 그러면 아까 이거 뭐에 읽어봐요.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의 범위.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범위는 무효에 가서 배우게 돼.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야. 그게 일부 무효의 범위거든.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객관적 불능과 뭐가 있죠?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란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주관하여 어느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것. 이걸 객관적 불능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관적 불능이란 객관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그걸 줄 한번 닦아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최소한 원시적 불능, 무한적 불능,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여기 이제 계약법에서 따로 요걸 것들은 따로 해봐요. 이거는 어디에서 왜 계약법에서, 요거는 민법 총칙에서, 요거는 어디에서 계약법에서, 요거는 어디에서 배워요? 계약법. 그러니까 거기 봐봐요. 지금 민법 총칙하고 있어요. 총칙이 뭐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야. 민법에 물건하고 채권의 공통점을 어디에다 걸어놨어? 민법 총칙에다가.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뭐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민법 총칙이 제일 어렵더라고 옛날 공부할 때. 근데 우리 형님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쉬운 게 민법 총칙이래. 왜? 처음에만 깔짝깔짝 하다가 물권법 들어가면 아예 책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영원 닦아서는 민법 총칙만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3, 4, 1, 2월 달에는 뭐예요? 물권법까지. 아마 물권법까지 하고 전부 끝날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만 물권법, 그러면 아니 민법 총칙, 다음 달 1, 2월 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하는 것은 민법 총칙, 물권법.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물건, 그 민총, 물건, 계약법, 민사특별법. 아직 민사특별법은 뭐예요? 지금 본행이 올라가 있으니까 뭐예요? 법이 3, 4월 달에 바뀌니까 뭐예요? 또 바뀐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배워도 늦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목적은 뭐예요? 여기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목적, 성립요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능, 효력요건. 가능에는 대표적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제 저 밑에 3번 뭐라고 나와 있죠? 목적의 적법성. 올해 이제 목적의 적법성까지 할 거예요. 자, 목적 따로 살짝 넣고, 목적은 무슨 요건? 성립요건, 적법은 활용 요건. 자, 적법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가기 전에 옆에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써놓고 설명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임의 규정과 관련돼서는 뭐냐? 자, 강행 규정이 뭐냐? 그러면 임의 규정을 외우면 강행 규정이 나오겠네? 임의 규정은, 자, 반사의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이야. 근데 그거는 별 쓸모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자,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임의규정이란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그러면 여기는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중개사가 이제 여기 동그라미 잖아요. 자, 우리 중개사가 무슨 계약서 써요?
계약서를 써죠. 계약서에서만 매매 계약서 양식을 보면 특약사항이 있어. 그 특약사항이 아주 중요해. 그 특약사항은 공인중개업 사시는 분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이제 합격을 하고 내년 합격을 하고 중개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중개소장님들한테 배울 거는 뭘까요? 특약사항을 어떻게 다는 걸까? 이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가 해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935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 그래서 작년 이맘때 12월 달에 모여서 발표해서 뭐예요? 이제 같이 모여서 뭐예요? 1년 동안 자기의 발전성이 있는지 한마디씩 토론을 해요. 올해는 뭐 가봤죠? 올해는 저는 할 것도 없네. 다 까먹었다. 그냥 다 까먹었다. 자, 발전성 있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규정은 그러면 어디에 많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라면 계약법. 그렇죠.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 많고요. 강행 규정은 뭐예요? 물권법. 한번 봐봐요. 계약법은 통상이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 많고, 자,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물권법은 통상 강행 규정이죠. 물권법에도 그러면 반대에 뭐 임의 규정이 있어 없어?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계약법에서는 뭘 외워야 돼? 임의 규정이지만 A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원칙 계약법은 통상 뭐가 많다? 임의 규정.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죠. 왜?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라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물권법에서 그러면 공부할 거. 임의 규정을 잡아야 되고, A적으로. 여기서는 뭘 잡아야 돼? 강행 규정을 잡아야 돼. 그러면 강행 규정이 특히 어디까지? 계약법은 전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야. 근데 딱 임대차만. 임대차 봐봐요. 임대차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임차. 그러면 계약법 처음부터 그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임대차는 뭐가 많아? 강행 규정. 그러면 임대차에서도 임의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공부해야 돼. 그게 바로 공부하는 요령이야.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 이제 써봐요. 단속 규정은 뭘까요? 단속 규정은. 자, 전석씨 요즘 오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와요? 불량식품이 나오죠. 불량식품. 그러면 불량식품을 파는 행위는 뭘까요? 그거는 유효죠. 그렇죠? 불량식품은 사법상 효력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행정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도망가 안 돌아? 도망가죠. 불량식품, 행정적 제재는 가능한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단속 규정은 간단하게 사법상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걸리면 처벌은 감수하는 게 단속 규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어. 그러면 행정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게 효력 규정이야. 그러면 효력 규정은 주로 뭐가 많을까요? 자격적. 자, 그러면 쌍꺼풀 수술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면허 시술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면허 시술자 가서 쌍꺼풀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예, 그 돈을 낼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 자격증 없잖아. 그렇죠? 자격증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 그러면 내가 신고하겠어?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요거는 자격증과 관련돼서 자격증.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봐봐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정 목적의 적법성을 나열한 것 중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바르게 묶인 것. 단속 규정. 이게 이제 몇 회 때 들어왔어요? 30. 올해가 36회죠. 35회 때 출제되거든. 박스 문제로. 다음정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효력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틀은 좀 자기가 딱 숙지를 해놔야 돼. 그러고 나서 책을 읽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딱 해서,
목적의 적법성. 이미 규정, 강행 규정이 있다. 주로 이제 계약법, 요거는 물권법이 많은데,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그러면 강행 규정